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3일 오후 4시 반을 넘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학살자 김정은을 유능한 사람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김정은이 이야기해온 허무맹랑한 이야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인 것이니까 중단해야 된다라는 억지를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방어훈련인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적시하고, 한국하고 미국 국방부하고는 의논도 하지 않고, 또 이거는 일본과도 의논해야 될 일입니다만,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파 운동권 세력이 지배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은 언론과 여론이 살아있고, 특히 국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이 트럼프의 바보짓, 배신 행위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인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희망으로 삼을 만합니다. 세계의 양심이,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의 양심이, 김정은의 독재를 미워하는 세계인의 양심이 뭉친다면은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유수호 세계 여론을 하나로 뭉칠 것이냐, 서로 협력할 것이냐, 좋은 수단들이 많습니다. 바로 SNS, 제가 하는 이런 유튜브 방송도 지금 미국의 우리 교민들, 미국인들,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논리적으로 트럼프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적석에서 적어봤습니다. 이 싱가포르의 역사적 히스토릭 미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어버렸냐 하면은 싱가포르 대실패, 영어로 말하면은 싱가포르 피아스코가 됐습니다. 피아스코는 영어로 대실패라는 뜻인데, 약간 웃기는 실패라는 그런 뜻도 좀 비아냥거리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줄이면 SF입니다. 김정은이가 마치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는 점에서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SF, 줄여서 싱가포르 대실패. 앞으로 이 사건을 싱가포르 대실패, 싱가포르 피아스코, 또는 줄여서 SF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SF에 주연한 트럼프의 13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게 죄목 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첫째, 도살자인 김정은을 좋은 사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건 정치 지도자의 필수 조건인 기본적 도덕성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다. 선악 구분을 못한다는 것은 비하 구분, 진위 구분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한국과 사전 논의도 없이 김정은에게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하였습니다. 동맹 배신입니다. 친구를 무시하고 적에 굴종하는 비겁입니다. 세 번째, 북한을 4.13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김정은은 핵 폐기를 약속하지 않았고, 트럼프는 CVID를 포기하였습니다. 앞으로 회담은 핵 폐기가 아닌 군축 회담의 성격을 띠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한 것으로 비치는 단계적, 동시적, 상호적 협상 원칙이 바로 북한의 핵 폐기는 물 건너갔고, 앞으로 핵 보유국 입장에서 군축 회담, 핵 군축 회담을 하겠다는 것으로 낙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트럼프는 스스로 삼류 협상가임을 폭로하였습니다. 얻은 것은 없고 너무나 중요한 것을 미리 주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제재는 이완될 것입니다.
금기 사안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의제로 만든 것도 트럼프였습니다. 김정은 문재인보다 한국인의 안전에 더 위협적인 존재가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적의 논리에 넘어갔습니다. 적의 억지에 넘어갔습니다. 적의 선동에 넘어갔어요.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데 합의문에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재확인한다. 그것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북한의 비핵화 선언입니다. 그게 바로.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존중한다고 해놨으니까 핵 폐기하자고 하면은 김정은이가 웃을 것입니다. 북한의 선동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한미 군사훈련을 도발적이라고 또 모독을 했습니다. 적의 억지에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7. 세계를 속이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리비아 모델 핵폭탄 반출 후 폐기 등 호언장담을 하더니 CVID는 제대로 논의할 시간도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거기에 갔습니까? 사진 찍기 위해서 가가지고 김정은을 세계 무대에 등장시키고 들러리 쓰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덟 번째, 협상의 ABC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딜메이커란 말 다 거짓말입니다. 맨 나중에 해야 할 담판을 가장 먼저 하니까 실무진들이 가진 전문적 견해가 다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회담이 대성공할 것이라고 미리 선전을 하면서 트위터를 날리니까 밑에서 북한과 마주 앉은 실무자들은 배짱 있게 협상을 전개할 수가 없었어요. 양보를 하더라도 일단 만나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 약속은 얻지 못하고 영구적인 부작용을 내는 것들만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 꺼내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시킨다고 약속하고. 아홉 번째, 인권 문제를 의미 있게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이용해 먹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형을 공개적으로 암살한 자를 유능하고 애국심이 있고 믿을만 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농담도 이런 농담하면 안 됩니다. 열 번째, 자유의 동맹국을 배신하고 악의 축을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벌받은 러시아를 G7 회의에 복귀시키겠다고 합니다.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김정은, 시진핑에게는 물렁하고 캐나다, 프랑스 등 우방국 지도자에게는 무례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11번째, 거짓말이 심한 사람입니다. 회담 하루 전에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앞세워가지고 김정은이 CVID로 수용하지 않으면 회담을 깰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하들이 아주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하들을.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못난 부하도 아주 큰 사람처럼 보이는데 못난 지도자가 있으면 잘난 부하들도 더 작아지고 맙니다. 12번째, 한국전에 참전한 180만 명의 미군, 그중 5만 4천 명이 죽고 11만 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희생을 강요했던 김일성의 손자를 축해 올림으로써 미국의 호국 영령들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13번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의 대원칙을 포기하였습니다. 노벨상이 트럼프를 망칠 것 같아요. 노벨 평화상에 허영심을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월남 평화협정을 맺었던 키신저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2년 뒤에 그 평화협정은 깨어지고 월남이 망해버렸습니다.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났다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김정일은 6.15 선언을 다 깨버리고 핵실험했습니다. 핵실험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기대해가지고 김정은을 만나서 평화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권력자가 허영심에 빠지면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칩니다. 결론적으로 SF, 싱가포르 피아스코의 가장 큰 피해자는 현재로는 남북한의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었고 한민족을 위협하는 핵무장한 김정은이가 살기 등등하도록 만든 트럼프. 어떻게 할 것이냐. 세계 여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여론, 그래도 정의감이 있는 한국인, 미국인이 손을 잡고 트럼프를 비판해야 합니다. 성조기를 들고 한미동맹을 외쳤던 사람들은 이제 그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트럼프를 규탄하는 집회를 해야 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예상대로의 논평을 내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 군사 훈련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도발적이다, 돈도 많이 든다, 이렇게 하면서 중단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미국 여론은, 언론은 들끓고 있지만은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게 대화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방법으로서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를 사실상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김정은 독재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럴 바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국군 해산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 대화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살인범과 피해자가 대화하기 위해서 경비병력 철수시키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이걸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문가게 주인도 이런 이야기는 안 할 텐데, 그러나 이런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국민들은 다 예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은 지금 적인 김정은 편에 서 있지 국민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난 몇 주일 동안 우리는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예상 답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 미리 알려왔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우리한테 알려왔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만한 정보가 없답니다. 정보가 없다? 아니, 정보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리 알렸느냐, 알리지 않았느냐에 대한 정보가 없다?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보가 없는데. 이것은 한미동맹을 깨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하면은 한미동맹은 이미 깨졌다고 봐야 돼요. 이런 중대한 결정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다면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내일 NSC 회의를 소집한다고 그럽니다. 참 한가합니다. 지진이 났는데 수백만 명의 인명과 관계되는 외교적 대지진이 났는데 3일 뒤에 대책을 강구한다? 자, 이러니까 외신들이 지금 이제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 싱가포르 회담은 남북 관계, 미북 관계를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역학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제 그 합의문을 가지고 채점을 하면은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냐? 서양 언론, 특히 미국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은 김정은이 승자다. 동시에 중국도 승자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패자다. 루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 패자다, 패배자다. 그럼 트럼프는 뭐냐? 승자이자 패자다. 어떤 점에서는 이긴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는 졌다. 이 점수 매기기가 아주 절묘하면서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확하다고 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중에 복스, VOX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 승자를 김정은으로 꼽았습니다. 패자는 한국이다. 한국 문재인 정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은 승리, 반은 패배. 김정은의 친구인 데니스 로드만 전 미국 프로 농구 선수는 승자로 본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패자다. 북한 주민도 패자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승리다. 타임과 뉴요크라는 이 미국에서 뉴욕에서 나온 잡지입니다만은 북한과 중국이 승리했다. 중국을 승자로 언급한 것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쌍중단,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 군사훈련 동시중단이 거의 먹혀들었다. 이런 뜻이죠. VOX가 김정은을 최고 승자로 보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와 악수를 청하고 스스로 북한의 정권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인정해 주니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채 엄청난 것을 얻었다. 북핵 전문가가 제프리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들버리 연구소 연구원인데 이 사람은 김정은은 오랜 기간 핵무기 보유국임을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이번 회담으로 그런 오랜 소원을 성취했다. 사실상 핵 보유국 인정을 받았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의문의 여지 없이 싱가포르 회담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승리다. 미국이 요구해왔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북한 정권의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변화도 약속하지 않았다. CVID 한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앞으로 범죄, 북한 정권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 인권 탄압, 달러 위조, 무기 판매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태도를 바꾸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도 어마어마한 것을 얻었다. 그리고 VOX가 복스가 왜 한국을 이번 회담의 패배자로 보느냐, 한국 정부를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대 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 번에 걸쳐서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무례하게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 한국에 핵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난 5월 24일 트럼프가 회담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중요한 결정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에 미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것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이건 불법입니다. 얼마나 문재인 정부를 아래로 보느냐. 왜 아래로 보겠습니까? 김정은과만 해결하면 되지.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목소리가 없고 김정은 따라하는 데니까 고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위해 물심양면 협조했지만 뒤통수를 맞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졌다. 참 북한의 비핵화라는 당근을 흔들며 한국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북한은
북한은 비핵화라는 당근을 흔들면서 한국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그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패자다, 패배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역사적 첫 만남은 이루었지만 얻은 게 없다. 그런데 준 거는 너무 많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중국은 뭐냐?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표현입니다만은 왜냐?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대결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일어난 상황에 의해서 첫째, 한미동맹이 흔들립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긴장 상태가 있을 때마다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 미국의 핵폭격기,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전략자산을 겁냈습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에, 연평도 포격 이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니까 그때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발 그런 것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에 나서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다? 군사훈련 안 한다고 해버리니까 시진핑은 속으로 참 웃고 있을 겁니다. 미소를 띠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김정은이가 달려와가지고 앞으로 좀 잘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두 번이나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봐주는 의미에서 비행기도 내줘가지고 중국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까지 갔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보다 더 큰 승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 볼턴은 자신의 소신을 완전히 굽혔습니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 회담을 깨고 싶었어요. 깨었는데 깨자마자 김계관이가 아주 교묘한 말로 회담을 다시 하자고 하니까 트럼프가 적극 받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아마 볼턴 같은 사람은 사표 던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것은 북한 주민을 패배자로 본 것입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입지가 강해졌다는 것은 3대 세습 독재를 더 굳혀가지고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더 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니까 북한 주민들은 앞이 캄캄하죠. 북한 주민들로서는. 북한 주민을 버린 거죠. 누가 버렸습니까? 트럼프가 버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버리고 김정은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 버리고 북한 주민과 한국 정부가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럼 한국 국민은 피해자 아닙니까?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승자는 중국과 북한, 가장 최악의 피해자는 한국과 북한 주민, 볼턴, 그리고 어중간하게 승자도 피해자도 아닌 사람은 트럼프. 이게 결선표입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오전 11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뉴욕타임스에 익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라는 사람이 트럼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렸을 때 그걸 읽어보고 아, 이것은 안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거 존 볼턴이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익명의 기고자는 안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걸 읽어보면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고자는 공화당원이 틀림없습니다.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데 첫째 트럼프의 감세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를 아주 칭찬을 합니다. 경제 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교 문제에서 안보 문제에서 아슬아슬하다.
회의를 하면은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독재자 푸틴, 김정은이라고 딱 특징을 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을 칭송하는가 하면은 동맹국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하다. 이런 글을 봐서 그 풍기는 냄새가 이것은 안보부서, 특히 트럼프의 뒤죽박죽인 안보 정책에 대한 불만, 특히 북핵 대책이 왔다 갔다 하는 김정은을 작년에는 리틀 로켓맨이라고 해서 조롱을 하더니 올해 들어와서는 좋은 사람이다. 주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민도 김정은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거기에 그런데 불만을 품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전 존 볼튼을 생각했는데 언론은 그 뒤에는 보면은 펜스 또는 펜스 부통령의 스피치라이터 연설문 작성자일 것이다라는 쪽으로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스가 나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받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펜스도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트럼프와 매우 다른 아주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안에 펜스, 볼튼, 폼페오, 마티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북 강경론자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을 하면서부터 대북 정책이 뒤죽박죽되고 그 뒤수습을 이 사람들이 지금 실무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아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폼페오를 통해서 트럼프가 김정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김정은은 그 편지에서 두 번째 회담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가 이걸 당장 지금 선거 유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협조적인 메시지가 왔다. 그리고 특히 지난 9월 9일 날 이 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열병식 때 핵 미사일 무기를 뺐다. 그것도 엄청난 발전이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무기 열병식 때 무기 몇 개를 빼줬더니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환호하면서 즐거워하니까 김정은은 지금 평양에서 야 우리가 던진 미끼를 물었구나. 미끼 그 아주 값싼 미끼를 물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분 좋아하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은 트럼프를 이 속이는 방안을 또 발전시킬 국리를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로 그 편지가 전달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직후에 있었던 한 회의에서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라는 보수단체 회의에서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봄에 안보보좌관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이 사람이 중점을 둔 것은 뭐냐 하면은 국제형사재판소는 미국은 거기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형사재판소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 군인들까지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입을 했고 유엔은 김정은이를 반인류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는 총회 결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장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송상현 서울법대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미국은 그래서 이 ICC를 비판하는데 아주 중점을 두었습니다. ICC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미군 활동을 전쟁 범죄 행위로 또는 무슨 다른 학살 범죄 등등의 혐의로 조사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ICC에 대해서. 그런데 이 연설을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마크 랜드르라고 이 안보 담당
유명한 전문 기자가 쓴 제목의 이 기사의 제목이 뭐냐? 볼턴 그의 보스의 시각을 홍보하였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주 묘한 표현입니다. 볼턴 이 연설에서 그의 보스 트럼프죠. 트럼프의 관점을 홍보를 했는데 그러나 북한을 빼고 except North Korea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서 읽어보니까 존 볼턴은 그 몇 시간 전에 있었던 트럼프의 생각을 이어받은 백악관 대변인의 이야기와는 반대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볼턴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한 비핵화 약속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핵화 약속 이행을 보여주는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불충분하다는 표현을 영어로는 unqualifie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충분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자격 미달이다. 놀랍게도 트럼프 김정은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는 얼마나 자랑을 하느냐 하면은 그 합의 하루 뒤에 이걸로 북한의 핵 위협은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합의가 근사한 합의라고 하는데 안보 보자고 하는 unqualified 이건 뭡니까? 요건 미달이다. 불충분하다. 요건 미달이다. 라고 아주 혹평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행을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트럼프 말이 맞습니까? 볼턴 말이 맞습니까? 볼턴 말이 맞죠. unqualified라 자격 미달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합의했다도 안 나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unqualified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거죠. 트럼프는 완전히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싱가포르 트럼프 합의문은 북한이 만들어서 가져온 걸 트럼프가 시간도 없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도장 찍어버린 겁니다. 지금 밥 우드워드 기자의 폭로라든지 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의 폭로에서 일치된 게 뭐냐면은 트럼프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면서도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군인들을 모욕하고 한다. 바로 그렇게 하다가 수능에 빠진 게 바로 이 싱가포르 회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말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주한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건데 아마 볼턴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트럼프에게 보고했지만은 트럼프는 그것까지 무시했을 것입니다. 한 건 했다. 사진 근사하게 한 번 찍고 역사적 회담이었다라고 하면은 선거에 유리할 테니까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죠. 이 말리지 않으면 볼턴이 말리지 않으면 트럼프는 지금 어디로 뛸지 모른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턴이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볼턴 보좌관은 미북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 문을 도어라 그랬습니다. 문을 열고 붙잡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도 하지 않고 그 붙들고 있는 도어 문을 지금 트럼프가 붙들고 있는데 그 앞으로 비핵화도 하지 않고 지나가게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 먼저 가다가 미국 사람들이 그런 에티켓이 있습니다만은 도어 문을 열고 뒤에 오는 사람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가 먼저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도어 문을 열어가지고 문을 지금 붙들고 있는데 요 김정은이가 비핵화도 하지 않고 그 앞을 살짝 지나가는 걸 그건 절대로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 아주 절묘한 표현을 했습니다. 비핵화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비핵화하지 않고
문명 세계로 진입을 해가지고 경제 원조급 받고 대북 제재 해제 받고 하는 거 그거 우리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트럼프가 도화 문을 딱 붙들고 있는데 그 앞으로 김정은이가 얌체처럼 지나가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일주일에 2번씩 전화로 통화하고 있다.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 균열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딱 못을 박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특별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 남북 관계 진전을 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우리가 북한에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제재 구멍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대성공단 문을 연다든지 아니면 철로 뭐 현대화 개혁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경고입니다. 어쨌든 존 볼턴이 이건 사실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반박한 겁니다. 반박. 가장 치명적 반박은 싱가포르 합의문은 자격 미달이다. 구성 요건 미달이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격 미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지난 3월까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을 앞세워가지고 트럼프를 설득을 해서 싱가포르 회담을 하기로 한 그때부터 이걸 뭐 망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연초의 대북 압박이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면 지금쯤은 아마 김정은이가 비명을 지르고 구걸하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에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회담은 실무자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지 트럼프가 당장 정호영 특사 보고를 받고 김정은을 만나기로 하겠다고 한 뒤부터 이 존 볼턴의 고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뒤집어 볼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리비아식 모델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북한을 자극하기도 하고 이것은 저는 고의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판을 깨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5월 말에 트럼프가 회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김계관이가 정중한 메시지를 또 보내니까 당장 또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말았던 그것을 꼭 참고 오고 있는 볼턴이 공개적으로 한번 트럼프에게 경고를 보낸 셈인데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지 트럼프는 또 모른 척 할지 트럼프는 어쨌든 지금 선거에 얽매여 있으니까 또 두 번째 김정은과 회담을 해가지고 종전선언하는 그런 우리로서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가 또 전개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볼턴이 제발 브레이크를 잘 걸어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